예, 이번 시간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형량이 지금 가장 큰 범죄가 지금 보통 성범죄라고 봐요. 지금 실무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여성하고 남성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생각했다가 이제 뭐 말 그대로 내 장래가 이제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죠. 결혼 생활도 문제고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인식을 하는 부분하고 법에서 정한 부분하고 차이가 큰 부분이 성범죄 부분인데, 성범죄는 일단 뭐가 있는지 지금 상식선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형법에 뭐 강간이나 강제추행, 뭐 유사강간 그런 거 이제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는데 성폭력 특별법은 뭔지, 아니면 지금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또 생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그 분야를 나눠 가지고 법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뭔지, 성범죄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고 왜 지금 처벌을 받고, 지금 왜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상식선에 반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성범죄라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강간이죠. 강간. 그것도 뭐가 있죠? 강제추행. 우리가 이제 성추행이라 그러는 거. 강제추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제 강제추행을 밀집 장소에서 했어요.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에서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고 이제 별도로 이제 있죠. 이제 밀집 장소 추행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기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요새 지금 온 국민이 5천만 인구가 카메라를 이제 휴대폰으로 다 갖고 다니니까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신체 부위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범죄가 돼요. 이것도 범죄가 되고, 여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 문제는 이게 만약에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에 돼 가지고는 미성년자 동일하죠. 강간도 있을 거고 강제추행도 있을 거고 친족 간의 추행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을 한다든가 성매매 자체를 했다는 거, 성매매 자체가 이제 기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기고, 또 이제 여기서 또 특수한 경우가 이제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특수강간, 특수강제, 특수자가 붙은 건 뭐냐면 두 명 이상이 이런 범죄 행위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지금 실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강간을 하는데 칼을 들고 강간했어요. 칼을 들고 위협을 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가지고 강간을 했다 그러면 특수자가 붙고, 특수에도 특수강간이 있을 거고 특수강제추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준강제추행, 준강간 이런 게 있어요. 또 준강간이라는 게 있고, 준강간은 뭐냐면 준강간이라는 게 있고 준강제추행이라는 게 있어요. 준자는 왜 들어갈까요? 준자는 보통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 그러면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이 한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그 한거 불능 상태에 빠진 걸 이용해서 간음을 한다든가, 간음이라는 거는 일단 혼인관계 외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이제 성관계가 있을 때 간음이라고 하는데, 간음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 그러는데, 준이라는 건 뭐냐면, 준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든가 약물에 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심신 미약 상태라는 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을 때 강간이나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이렇게 처벌을 받는. 준이란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처벌을 받는, 그 준이란 얘기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냥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준강제추행이든 추행이든 그냥 여기에 그 준해가지고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요. 일단 그러니까 수단만 다를 뿐이지, 수단만.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술을 같이 마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감자탕집에 가가지고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뭐냐면
보통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일어나서 기상을 했는데 남자한테 대해 가지고 지금 왜 내가 술 취했을 때 성관계를 맺었냐? 그럼 남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남자는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받고 성관계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112에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112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중간간에 대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바로 구속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 예전에는 이런 사실이, 이런 게 지금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진지한 동의 의사를 받지 못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든가 추행을 했다 그러면, 뭐 여자 몸을 만졌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죄가 된다는 거를 지금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상식하고 법하고 지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괴리가. 예전에 이 정도가 범죄가 될까 그랬지만 지금은 성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하고 달리.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성의식은 바뀌었는데 상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하고 체포한 후로 24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 날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징역이 3년 나왔다 그러면 징역 3년 나와 가지고 이제 만기 출소될 때까지는 사회하고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격리가 이 날짜부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성범죄라는 게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이제 뭐지 그 행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그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범죄가 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극단적으로 상담 사례를 보면은, 상담을 할 때 보면 지금 여자가 있고 이제 남자가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연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인데 여자가 남자를 이제 강간죄로 고소를 했어요. 강간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한 이유가 뭐냐, 고소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가지고 남자가 사과를 안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 강간을 했다고. 사실상 강간죄라는 게 지금 뭐 폭행 협박으로 이제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성관계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강간죄는 맞는데, 일회성이더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귄 기간이 2년인데 우리가 지금 뭐 1년 차는 뭐 어떻게 지냈고 2년 차부터는 조금 이제 더 친밀해져 가지고 여자가 이제 거부를 하는데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성관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법률혼 관계에서 혼인 신고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일회성이더라도 이게 강간이 돼요.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부부간간이라는 것도 지금 인정이 됐어요. 부부간간이라는 것도 원래는 부부간에는 강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는데, 극단적인 경우로 지금 남편이 흉기를 들고 여자를 이제 그 뭐 싸웠겠죠. 싸우고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혼인 중에 이제 성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간이 인정을 돼 가지고 이 남자가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혼인 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요건이라는 게 흉기를 들어 가지고 위협을 해 가지고 한거불능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이제 성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성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혼인 외 관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 번 지금 성관계가 있다가 일회성이라도 여자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거부를 했는데 강제적으로 위력에 의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건 강간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은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이 고소한 이유가 싸워가지고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고, 사과를 하면은 내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가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간죄라는 게 예전에는 친고죄라고 그랬어요. 친고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소를 해야만이 처벌을 할 수 있고 남자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은 이 사람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건 뭐냐면, 의사에 반해 가지고 이제 처벌 안 하고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고소를 하더라도 내 의사에 기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 받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친고죄 규정이 사라졌기, 성범죄에 대해 가지고 친고죄 규정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처럼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를 취하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지금 그래서 이제 여자가 지금 어떻게 처벌을 받았냐면 지금 경찰서에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어요. 여자가 사과를 안 해서 고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는 처벌을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가 났으니까 무혐의가 됐고, 여자 같은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데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실형을 살진 않지만 징역형이 전과가 이제 남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고죄로.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예전에 이게 지금 친고죄였으니까 이렇게 고소했다가 내가 취하면 얘가 사과하면 취하면 되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은 안 맞는 얘기라고요. 지금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결론은 두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강간죄로 처벌을 받든가 아니면 여자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든가 이렇게 둘 중에 결론은 하나지. 강간죄도 없어지고 무고죄도 없어지고 그냥 둘 다 그냥 하해했으니까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소를 할 때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도 일단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준강간이라는 게 있는데 준강간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일단은 친해졌고 친밀감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원나잇이라 그러죠. 원나잇을 이제 가는데 보통 이제 나이트에서 나와가지고 뭐 소주 한 잔 더 하고 해장국 먹고 그러고 이제 해가 이제 뜨려 그러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던 거예요. 여자가 이제 그 눈을 떴는데 지금 자기 옷이 벗겨져 있고 성관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남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술 먹고 취해 있는데 그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느냐. 이거 자체가 여기서 중간간이에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간간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간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이제 심신 미약 상태나 여자가 있는데 심신 미약이나 정신이 없는 상태, 정신이 조금 혼미한 상태, 아니면 심신 상실이 아예 그냥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중간에 여자가 이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사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적으로 내가 동의의사는 받았는데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묵시적으로 내가 이 여자가 좋아해가지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이래서 성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돼요. 이거는 간간이 맞아요.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폭행하고 협박으로 이제 단순히 수단만 변경이 됐다는 게 폭행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었을 때 보통 강간이 되는데 이거는 심신 미약 상태나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좀 혼미하다든가 정신이 아예 떡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성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중간간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술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었는데 성관계가 있었다. 이 부분만 입증을 하면 되고 남자는 뭘 입증을 해야 되냐면 진지하게 동의의사가 있어서 성관계에 동의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관계를 했지 내가 지금 이 사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성관계 한 적은 없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모텔 들어갈 당시에 이 사람이 정신이 있었는지 없는지 여부를 CCTV를 확인해 가지고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모텔에서 자고 일어나 가지고 다음날 뭐 같이 식사를 했다든가 마침 식사를 하러 나갔다든가 그런 전후 사정을 봐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갖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지금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중간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중간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현행범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 가지고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한 뒤에 고소를 하고 나면은 고소인 진술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피고소인 진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체포나 이제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강간죄 성범죄이기 때문에 강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때부터 입증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 사후더라도 이게 뭐 지금 뭐 강간을 예방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런 형사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하려 그러면 적어도 사전이나 성관계가 있고 사후에 어떤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걸 그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관계 당시에 보통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녹음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걸 갖다 촬영을 했다든가 그럼 별도의 범죄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성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촬영 자체가 여자 동의 의사를 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통 사전에는 이제 그런 의사를 밝힌다든가 아니면 그 성관계 도중에 녹음을 한다든가 사후에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다든가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간간으로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원나잇 하는데 나이트 가가지고 헌팅 해가지고 지금 헌팅 포차도 맞고 그러는데 원나잇 해가지고 일단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 소지가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상담 사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의뢰인 중에 상담 이 사람이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지금 보통 34살 정도 됐어요. 34세 정도 돼가지고 보통 36세에서 40세 정도 남자를 몇 번을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보통은 같이 가가지고 와인을 마시자 그래. 와인을 마시고 지금 모텔에 가가지고 성관계를 보통 하는데 성관계가 있은 후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연기를 하는데 술에서 깬 척을 하면서 왜 이거 내가 나의 동의도 없이 내 동의도 없이 이렇게 지금 성관계가 있었느냐, 그럼 이거는 지금 중간간이니까 내가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처할 방법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건 이거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재소 합의를 하자 그래. 부재소 합의를. 이게 실제 사례예요. 이거는 부재소 합의를 하자 그래. 부재소 합의라는 건 뭐냐면 그 남자가 여자한테 6천만 원을 지급을 하면 민사상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줘라, 이런 지금 부재소 합의를 하자 그래. 재소를 안 하겠다는 합의. 그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당장 6천만 원이 없단 말이야. 6천만 원이 없으니까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받아가지고 일단 이 3천만 원을 줘요. 3천만 원 주고 나머지 또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통 상담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줘도 되는 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사 고소권이라는 건 형사에서 고소권이라는 건 사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을 줘가지고 내가 고소 안 할게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보통 10년에서 20년씩 되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냥 항상 고소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다 지급을 했다 그래도 이 건에 내가 다시 고소를 할 테니까 뭐 추가로 지급을 해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갈은 맞는데, 여자가 공갈죄를 저지르는 건 맞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굉장히 똑똑한 거. 대기업에 들어가고 부재소 합의를 하자고 이제 형사 절차까지 그 민사 절차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고 나가지고 뭐 어느 사람한테는 6천만 원도 받았을 거고 어느 사람한테는 3천만 원도 받고 뭐 돈 없는 사람한테는 뭐 지금 뭐 몇 천만 원만 받고 끝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 연봉이 대략 6천만 원이라 그러면 하룻밤 어떻게 잘 하고 나면 6천만 원을 벌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꽃뱀이라 그래요. 꽃뱀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네 번째 사례는 이거예요. 뭐냐면 특수강간이라는 거예요. 특수강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자 보면 보통 이제 성범죄라 그러면 강간이 있을 거고 추행이 있을 거고 추행이 있고, 다음에 이거 뭐 말 그대로 뭐 카메라 이용 등 촬영이나 이런 건 좀 경미한 사건이니까 그렇고, 여기서 더 가중되는 게 특수강간이라든가, 특수강간이라는 건 두 명 이상이 지금 뭐 그 성관 그 이제 강간을 했다든가 아니면 흉기를 들고 강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특수강간의 경우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지금 보통 21살에서 24살 정도 되는 지금 그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지금 선후배 친구인데 원룸에서 지금 원룸이 있는데 원룸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복층인 거예요. 복층이고 여기서 이제 그 여자 두 명하고 남자 3명하고 술을 마시다가 여자 한 명하고 남자 한 명은 자리를 떴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 2명하고 여자 한 명만 남은 거죠. 여자 한 명만 남았는데 남자는 여기서 한 남자는 여기서 자고 있었고 그 나머지 여자하고 남자 여자 한 명이 여기 그 복층에 올라가가지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성관계를 했는데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합의하에 성관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 한 명이 내려오고 여기서 자던 애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자하고 다시 성관계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왜 커졌냐면 순차로 여자 한 명을 가지고 남자 두 명이 순차로 지금 성관계를 맺다 보니까 여자가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항의를 했고, 남자 한 명하고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남자 두 번째가 와가지고 강제로 성관계 이후에 다시 또 성관계를 하니까 이제 여자가 항의를 하게 됐고, 이제 여자도 21세인데 이래서 지금 남자 1하고 남자 2가 특수 강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특수강간이 뭐 두 명,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남자 두 명이 한꺼번에 지금 성관계하는 이런 것도 특수강간인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맺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이건 특수강간이 돼요. 그래서 특수강간이라 그러면 최소 지금 형량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5년 정도가 나왔는데 21세, 24세인데 남자가 결과적으로 5년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아무 문제 그 죄의식이 없다는 게 일단은 지금 뭐 평소에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내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지